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대 증시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숨만 계속 푹푹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이 가장 바빠야 될 시기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공부를 가장 바쁘게 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봐봐야 되는 거예요. 돌파구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막상 이 모든 악재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오르지 않아요. 이 악재라는 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면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모든 게 좋아질 때까지 상승을 하는 게 주식인 거지, 이 모든 악재가 해소된다고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잡힌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땐 주식이 빠질걸? 왜? 경기 좋으니까 물가 사전을 차단할 거야. 우리 경기 나쁠 때 긴축도 미뤘고 돈도 많이 풀었어. 회수할 거야.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VIP원분들은 증시 하락하면서 충분히 관련된 내용들 예상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슬슬 다음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 자, TXR 로보틱스 22,900원, TXR 로보틱스 22,900원 드렸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곧바로 슈팅 바로 나와줍니다. TXR 로보틱스 10% 이상 상승,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11.89%에서 상승 VI 걸렸습니다. 와, 엄청 세네. 아직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수익폭 꽤 커졌겠는데? 와, 9%?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4월 첫 거래일 수익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일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가 1.00%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이 0.14% 하락했고, S&P 500은 0.5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증시가 개장 직후에는 낙폭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듯 싶었지만, 연일 나왔던 급락세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며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를 4월 2일날 발표를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가별 관세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에 대해서도 꽤나 많은 우려가 껴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국가별 대미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 적자 폭을 볼 때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부가 꽤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은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 기업이고 관련 업종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도 사실 어마무시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3.00%, 그리고 코스닥이 3.01%,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대 증시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숨만 계속 푹푹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이 가장 바빠야 될 시기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공부를 가장 바쁘게 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하락 속에서 이 중장기에 대한 매집을 시작하자고 하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증시 빠지는 것보다 이게 더 힘이 들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세요. 증시 차트를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90%의 투자자가 겁먹었을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고 기회였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의 악재가 그렇다고 작은 악재냐? 당연히 작은 악재가 아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코스피가 출범한 이래에 지금 이만한 악재가 없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여론이 투덜투덜 거린다고 해서 왜 우리까지 투덜투덜대고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진짜 요즘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니, 국내 증시는 이제 정말 끝났느니, 뭐 유튜버부터 언론까지 진짜 가짠치도 않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냥 단순히 빠지니까 끼워 맞추는, 이 근거라고 할 수도 없는 이 내용들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거를 믿고 현혹돼가지고
같이 한숨을 쉬고 있어. 이거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믿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문제야.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굴려야지. 자, 증시 하락 몰랐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거는 주구장창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건지, 어떤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과거 하락폭에 대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뭣도 모르면서 키키 공매도 플러스 탄핵의 결과물임. 이게 팩트잖아. 일본은 그럼 이시바가 탄핵된다냐? 이시바가 탄핵돼가지고 어제 4%가 빠졌어? 당연히 공매도고 탄핵이고 영향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내용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락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큰 틀의 악재는 관세와 이를 포함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따져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경기든 물가든 어떻게든 하락의 꼬투리를 잡으면 계속해서 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잘 봐봐야 되는 거예요. 돌파구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막상 이 모든 악재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오르지 않아요. 이 악재라는 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면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모든 게 좋아질 때까지 상승을 하는 게 주식인 거지, 이 모든 악재가 해소된다고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잡힌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땐 주식이 빠질걸? 왜? 경기 좋으니까 물가 사전에 차단할 거야. 우리 경기 나쁠 때 긴축도 미뤘고 돈도 많이 풀었어. 회수할 거야.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놓치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체 뭐냐? 결국 우리가 이걸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경기는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 물가는 상승하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스태그가 붙으면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왜 커지고 있는 거냐면은 최근 미국의 경기 지표를 확인해 보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 PC 가격 지수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물가에 대한 내용이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도 그렇고 미래 물가에 대해서도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보통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경기가 호황이라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다는 것이니까. 근데 최근 소비 심리가 어때요? 물가에 대한 내용은 오를 것 같은데 소비 심리는 계속 안 좋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경기는 침체될 것 같은데 물가는 오를 것 같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지금 체감하고 있기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안 쓸 거야 라는 와중에 이제 시민들의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나 글로벌 에너지 전쟁과 같은 것들의 문제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쟁이라면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증시가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지금은 손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증시에 대한 큰 그림만 보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는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손절을 하는 거지 다 떨어지고 나서 손절하는 게 손절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하락은 지금 다 때려 맞았는데 개인의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는 그때가 바닥일 거고 그때부터 오를 확률이 정말 높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행정관세 발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더욱 심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 와중에 소통으로 인해서 유예될 수 있는 언급 가능성이 저는 꽤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4월 2일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본인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도 필요할 거고,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가 이 무역 적자만을 해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맞으니까. 지금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를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때에는 조금만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이제 악재가 나올 때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 RSI랑 CCI를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RSI랑 CCI를 비롯한 과매수와 과매도 추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모두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과매도 구간 직전에 있거나 들어갔거나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악재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의 악재로 하여금 참여자들의 매도 물량은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여기서 더 빠지니 많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과매도 구간에서 시기적절한 이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폭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절대 쫄고 한숨 쉬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4월 1일 장 시작했습니다. 증시에 돈이 생각보다 안 돌아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난 지금 안 보이는데? 결국은 제가 원하는 박자들이 맞춰 줘야 매매를 할 수 있지 무조건 증시가 오른다고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일단 오늘 4월 첫 거래일인데 AP투자연구소는 4월에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증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었고 개별 종목이었던 M83만 해지 포지션으로 하나만 매수해서 매도를 했고 당분간은 조심하자는 기조로 그 이외의 매수는 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시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증시는 단기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생각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가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큰 돈을 버는 거는 분할 매수를 하는 매집 종목들이에요. 저희는 항상 이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포 속에서 나름의 분석을 가지고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항상 그것들이 1차 매수, 2차 매수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폭을 키워서 남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 저희는 팔았던 그런 구조로 연출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진입을 하고자 생각을 하는 업종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내일 모레 상호관세 날인데 관련된 수혜 종목을 하나 지금 수익 중장기로 편입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단순하게 상호관세에 대한 반사 수혜가 아니라 뭐 공매도의 타겟이나 실적 관련된 새로운 증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약에 급하게 오늘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신호를 드릴 건데 지금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종목을 골랐던 기준과 지금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고 있다. 시장이 좋아하는 호재가 바뀌어가고 있고 공매도든 관세든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은 이것들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업종을 선별해서 이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짧으면 1주, 길면 한 달 동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곧바로 다시 공격적으로 자금을 순환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VIP 회원분들은 증시 하락하면서 충분히 관련된 내용들 예상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슬슬 다음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 정말 만약에 증시가 끊임없이 빠진다고 하면은 저도 설정해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현금화를 할 거는 현금화를 해야 될 거고 내가 잘못 본 증시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바꿔야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요. 물론 뭐 기울어졌다는 내용들이 없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도 꼭 옵션 상품이 아니더라도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대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짜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인버스 매매할 수 있고 우리도 공매도 할 수 있어.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돈 벌 수 있는 전략을 짜내는 게 주식쟁이인 거지. 그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거지. 3개월,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돈 벌어야지, 안 그래요? 자, TXR 로보틱스 22,900원, TXR 로보틱스 22,900원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제부터 좀 봐왔던 종목이에요. 어제는 들어가지 못했었고, 오늘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길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3월 27일 날 정말 높은 거래대금을 가진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안에서 이제 조정 기간을 보이는 것 같다가 한번 털었다가 돌파를 해주는 그 윗부분의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윗부분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물려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타로서의 타점은 충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어려워하시는 게, 저는 단타를 할 때 이 종목이 지금 증시랑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많이 따져요. 코스닥 분봉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이 종목도 분봉을 보고, TXR 로보틱스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온 게 9시 20분부터예요. 그리고 증시가 꺾이기 시작한 게 9시 20분부터입니다.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면서 이 종목의 수급이 들어온다. 저는 이 구조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고 개별적인 테마를 가진 종목이다 보니까 증시가 오히려 눌릴 때 수급이 유입되면서 좀 방향성을 위로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TXR 로보틱스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곧바로 슈팅 바로 나와줍니다. TSR 로보틱스 10% 이상 상승,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먹었다, 4% 익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카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절반 팔고 절반은 가져가시던 매도 관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 관점은 제가 비공개 방송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제가 아예 매도가까지 적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왜 팔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매수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11.89%에서 상승 VI 걸렸습니다. 와, 엄청 세네. 아직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수익폭 꽤 커졌겠는데? 와, 9%?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4월 첫 거래일 수익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이네요. 가입해볼까 싶은데 저희 1833-6014로 전화해가지고 문의 한번 해보시면은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순하게 증시가 뭐 때문에 빠진다,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들 돌려보시고,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